안녕하세요. 2026년 1월 7일 태국 뉴스입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최근 태국 여성 공무원 입국 불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숙박 예약이 없고 입국 목적이 불명확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설명입니다. 동행인과 함께 한국인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겠다고 답했지만 남자친구는 당시 한국에 없었고 그의 모친도 방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사관은 태국인 통역사가 조사에 참여했고 불허 사유가 태국어로 명확히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매체가 보도한 사유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과 출입국 심사에서 호텔 벽지 색깔이나 호텔 내 나무 개수를 묻는다는 식의 질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사실 왜곡과 허위 정보가 태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캄보디아군의 포격으로 태국군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군과 외무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캄보디아 측에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공동정보조정센터의 브라파 손짜이리 장군은 태국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도발적 공격 회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외무부가 캄보디아 외교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태국은 국제적 관료에 따른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 이꼰대 플랑군 정보국장은 포탄이 태국 우볼라 차탄이 지역에 떨어져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양국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무부는 무력 대응을 자제했지만 캄보디아가 공동성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총리 대변인 시리퐁 앙카사꿈끼앗은 정부가 주권 침해 시 국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주민 피해 보상 문제도 지적하며 기존 규정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제국과 재무부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지시했으며 주택 피해의 경우 평가액의 약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절차로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최대한 신속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해군 군수국이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던 대규모 무기고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해병대 공병부대가 짠타브리뜨랏 국경방위사령부 지휘 아래 트모다 카지노와 인근 넝리 마을을 수색한 결과 건물 내부에서 은닉된 무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압수된 무기에는 대전차 로켓과 RPG, 박격포다, 무반동포, 로켓탄과 탄약 1만 발 이상, 수류탄과 대공기관총 탄약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해군 군수국은 일부 무기를 연구와 검증을 위해 보관하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랑뿌라 차라땅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1월 5일자로 뿌라윗 옹수안 전 대표가 건강 문제로 사퇴하면서 당 집행부 회의에서 뜨리눈 티엔통 노동부 장관이자 당 사무총장이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타이분 이뜨따완 당 부대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라며 뜨리누 대표가 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뿌라윗 전 대표는 앞으로 당 공흥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뜨리누 대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는 오는 3월 총선 이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번 교체가 변화의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뿌라윗 전 대표는 새해 인사를 전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태국 새로운 선택당 총리 후보 몽콩키숙 신타라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핵무기 한 기당 가격은 최소 6억 4천만 바시며 태국 도식기를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총리가 몽콩킷이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즉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형이 진짜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지성 댓글부터 판매 가격이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 큰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유지비와 발사대는 있느냐? 노인연금이 월 600에서 800팟밖에 안 되는데 핵무기란이라며 비꼬는 댓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태국이 세계 영화 산업의 새로운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 외국영화 영상사업국은 지난해 태국에서 촬영된 외국 영화와 영상물이 546편에 달하며 경제적 효과가 77억 1,700만 바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HBO 인기 시리즈 더 화이트 로터스 시즌3가 코사무이에서 촬영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블록버스터 영화 쥬라기 월드 리버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SF 시리즈 에일리언 어스도 태국에서 제작됐습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도시 경관, 전문 인력, 촬영 인프라,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외국 제작사들의 선택을 이끌었으며, 태국은 이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앞으로도 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촬영 유치를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난타퐁 찌라러퐁 무역정책전략국장은 세계 에너지 가격 하락, 각 강세, 높은 가계부채, 외국산 저가 상품 유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9.0으로 2024년 같은 달보다 1.8% 낮았습니다. 농업수산물은 쌀과 팜유, 고무,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며 10% 이상 하락했고, 광업제품도 원유와 천연가스,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10% 넘게 줄었습니다. 산업제품 역시 석유 정제 제품과 식품, 전자제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금과 은, 보석류는 안전자산 수요로 가격이 올랐고, 건축 자재는 재해 이후 주택 보수 수요로 상승했습니다. 난타퐁 국장은 올해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거나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관광 성수기에는 소비 증가로 일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올해 경제와 산업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크리안 크라이티엔 누군 회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강화되는 무역, 환경 규제, 국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태국 산업이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리인벤트 타일랜드라는 개념 아래 주문자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 자동화, 청정에너지 도입 확대와 인적 자원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는 R&D 지원, 중소기업 육성, 메이드 인 타일랜드 제품을 정부 조달에 반영하는 정책,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무역 규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혁과 부패 척결, 바이오 기반 8대 산업 육성, FTA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물류에너지 인프라 개선, 국가적 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템 분야 인력 양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간경제 3대 기관 협의체는 올해 성장률을 1.6에서 2.0%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60% 이하로 떨어졌고, 불법 수입과 외국산 저가 상품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수출도 마이너스 1.5에서 0.5% 범위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전쟁과 환경 규제가 기업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전기차, 전자, 가공식품,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개월 동안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3천억 바트를 넘었고, 외국인 투자액도 9,800억 바트에 달했습니다. 크리안 크라이 회장은 2026년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해라며 경쟁력, 회복력,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세계 변화의 압박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이 행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푼퐁 나이아나파권 국장은 법인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기존의 우편이나 직접 수령 방식, 종이 문서 제공을 중단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개발국은 베덱스 시스템을 통해 179개 정부기관과 법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을 226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DVD 서비스를 통해 정부기관은 전자서명에 포함된 법인 등기 증명서와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전자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종이 사용과 행정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스템인 DVD 트랜스퍼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은 온라인으로 법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받아 자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개발국은 2026 회계연도 2분기부터 종이 문서 제공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며, 푼퐁 국장은 투명하고 신속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행정 문화를 만들어 태국을 진정한 디지털 정부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31일 방콕 람카맹소 26의 한 기업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라옷 51세를 1월 6일 오전 시사객 깐타라군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근무 교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이전에도 몸싸움 끝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그는 오소사파 회사 정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초소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택시와 버스, 승합차를 번갈아 타며 운신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후엄학 경찰서로 이송해 살인과 불법 무기 유대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의 기상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방콕과 수도권의 기온이 1에서 2도 더 떨어져 최저 18도에서 22도, 최고 29도에서 31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동풍이 시속 10에서 30km로 불며 바람이 강하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6일부터 10일까지는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강한 한파가 찾아오고 동북부는 5에서 7도, 북부 중부 방콕 수도권 동부 남부 상부는 2에서 5도 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내려온 강한 고기압과 냉기 덩어지의 영향입니다. 11일부터는 북부 지역 기온이 다시 오르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은 6일부터 9일까지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며 태국만과 안다만해의 파고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만은 2에서 3m, 레우 지역은 3m 이상, 안다만해는 1에서 2m, 레우 지역은 2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10일부터는 강수량이 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레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국은 북부와 남부 상부 주민들에게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와 강풍에 따른 화재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태국만과 안다만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레우 지역 항해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동해안 주민들은 해안에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유의해야 하고 태국만의 소형 선박은 출항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켓 바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새벽 외국인 관광객 2명이 길거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해 1월 6일 새벽 해당 외국인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인물로 확인됐으며 공공연히 외설적 행위를 해 대중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빠똥경찰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이 사건이 관광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다고 보고해 이민국의 비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푸켓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성적 일탈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며 공공질서와 관광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신대학교가 소속 여교수의 학생 대상 폭력 행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학은 지난해 10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24일부터 해당 교수를 모든 강의와 학생 지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신대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폭력과 차별, 권력 남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동문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직무 정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는 10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 대학은 왜 방치했는가? 2014년부터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은 교수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학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사뭇불악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방풀리 경찰서는 시월이너이 도로 방찰롱 지역의 한 가라오케 술집에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은색 BMW 승용차가 술집 내부로 돌진해 건물이 크게 파손됐고 직원과 손님 등 총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 2명이 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56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의심돼 체포됐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골프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CCTV에는 차량이 급제동 후 미끄러져 술집을 들이받는 장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술집 내부 집기와 노래방 기기가 크게 파손됐고 술집 앞에 주차돼 있던 손님 차량 2대도 함께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를 확보한 뒤 음주운전과 중상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푸켓 아웃찰롱 관광부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일 새벽 스피드보트 한 척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고 강풍과 파도에 밀려 인근 선박들과 연쇄 충돌하면서 불길이 번져 총 23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은 붉게 솟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목격될 정도였고 연료탱크 폭발음이 이어지며 주민과 관광업 동사자들이 놀라 신고했습니다. 피해 선박 대부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투어를 운영하는 스피드보트로 이번 사고는 관광 성수기에 발생해 해양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경찰과 구조대, 지방자치단체 소방대가 총동원돼 물을 뿌리고 선박을 분리하며 확산을 막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밭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이며 업계 관계자는 소화전 설치와 연료 유출 차단 장비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박이 관광객 보험만 가입하고 선박 자체 보험은 없어 보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스피드보트 한 척의 가치가 수백만 밭에 달하는 만큼 당분간 인근 섬 관광 서비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산울록에서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새벽 2시 16분 시내공원 앞에서 14세 청소년 3명이 총상을 입었고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여학생 1명이 복부에, 남학생 2명이 각각 가슴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남성이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산탄총, 탄피와 탄환을 확보했으며 용의자를 신속히 추적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뜨랑시립 전당포에서 금괴와 금장신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무앙뜨랑 경찰과 약분절은 뜨랑시장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귀중품 보관실에서 금품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최소 100만 밭 이상으로 추정되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관련자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원 9명 가운데 일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감식반은 지문과 흔적을 채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당포는 6일부터 8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가 모든 담보 자산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락분쩌른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라진 금품은 실가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뜨랑시립 전당포는 연간 4억 박 이상의 자금이 회전하며 시행정 운영에 활용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툼타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남북가군 붕탄플러이 지역의 한 주택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인부들이 천장 위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과 감식반, 법의학팀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시신은 옷에 쌓인 채 전선에 걸쳐 있었고 옆에는 전선 절단용 팬츠와 외국인 노동자 등록증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원은 캄보디아 국적의 29세 노동자 마이코우 채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전부터 압취가 났지만 도마뱀 사체로 생각했다고 전했으며 주민들은 2년 전 실종된 노동자가 이번에 발견된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감식반은 전선 절단 흔적을 확인해 감전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국립법의학연구소로 이송돼 정확한 사인이 규명될 예정입니다. 코사무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폭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낮 12시 15분경 수라타니 코사무이군 나무항 이 폭포에서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암석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폭포를 방문 중이었으며 신고를 받은 구조 당국이 즉시 출동해 수색 끝에 시신을 발견해 하산시켰습니다. 현지 경찰과 구조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나무항 폭포는 매년 관광객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무부 산하 재난방지국이 연말연시 위험한 7일 교통사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전국에서 교통사고
1511건이 발생해 1464명이 부상, 27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5일 하루 동안은 사고 142건, 부상 155명, 사망 19명이 보고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속과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였으며 사고 차량의 대부분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사고는 직선도로와 국도에서 집중됐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통계에서는 푸켓이 사고와 부상자 수 최다를 기록했고 방콕은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사무송크람, 넝부아람푸, 우타이타니, 프레, 사툰 등 5개 지방은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여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과 과속,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사마 연중 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공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24시간 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약 40%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족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송크란 축제에도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기금을 활용해 안전장비와 경고 표지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마을 지도자,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내무부 차관보와 재난방지국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돈타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노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경 왁행 지역 발라오 사거리 인근에서 노란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식당 앞에서 여성들에게 갑자기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돈타니 시청은 CCTV를 확보해 남성의 이동 경로와 거주지를 파악하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여러 여성들이 같은 남성이 집까지 따라와 노출했다는 추가 제보를 올리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일 새벽에도 도심 주유소 앞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는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에 큰 충격을 받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가 한 방송인과 집주인 간의 임대 분쟁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는 TV 여행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가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방을 비워주지 않고 쓰레기와 고양이 배설물을 방치한 채 3개월째 무단 거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콘도 소유주인 쫄라푼 씨는 계약이 지난해 11월 만료됐지만 진행자가 방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진행자 측은 집주인과 남편이 자물쇠를 강제로 절단하고 방에 무단 침입했다며 귀중품이 방 안에 남아있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SNS 페이지에서도 같은 진행자가 빠끄렛 지역 콘도에서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방송인과 임대 분쟁에 얽히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양측 모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의 개인 물품을 청소 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SNS 플랫폼 X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한 투숙객은 객실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다 직원들이 향수와 화장품 등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직원은 손님의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을 열어보는가 하면 아이섀도우를 직접 눈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향수와 파우더, 토너 패드 등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자는 귀중품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